최근 일본에서는 축구 한일전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전혀 관심도 없고 주요 뉴스도 아닌데도 일본에서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입니다. 기사와 댓글을 보면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정말 놀고 앉아있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일본은 지난 13일 피파 랭킹 44위인 캐나다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승리로 최근 A매치 친선 경기에서 5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6월 A매치에서 엘살바도르를 6대0, 페루를 4대1로 대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4대1, 터키를 4대2로 침몰시켰습니다. 5번의 경기에서 4득점을 획득한 연승의 일본은 현재 축제 분위기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 일본은 아시아권을 넘어섰다. 한국은 일본을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감독이 일본은 세계의 정상급의 수준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팀에게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니다. 큰 공부가 되었다. 친선 경기를 해준 일본에 감사한다라고 발언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뿐 아니라 세계 축구계가 놀랐다. 유럽 축구계가 일본 선수들을 주목하고 있다 등의 설레발도 쏟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일본에서 축구 한일전이 뜨거운 주제가 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심도 없는 일인데 일본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축구 한일전은 클리스만 감독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제안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리스만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강한 팀이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일 간의 건전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시안컵 이후에는 한일전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경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일전은 일본에게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경기입니다. 한국이 일본만 만나면 초인적인 경기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81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전적은 42승 23무 16패로 대한민국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한일전도 7승 1패로 1982년 뉴델리에서 조별리그 3차전에서 1대2로 진 것을 제외하면 1962년부터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과거 한때는 공안증이라는 표현이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 축구가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도 한국과의 경기는 항상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사실 한일전은 축구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기술적인 면에서도 신경질적인 공안증에 기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일본 축구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기고만장하는 주장으로 한일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일전 제안을 보도한 기사에는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한일전을 강력하게 거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일본 축구협회가 만약에 한일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많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수준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일본은 월드컵 우승을 넘볼 기세이지만 한국은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축구 수준이 되었다라는 식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이기는 것이 목표이지만 일본은 월드컵 우승이 목표이다. 서로 수준이 다르다. 일본은 절대 한국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역사적인 이슈와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본을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스포츠맨십이 아예 없는 국가와는 상대를 하면 안 된다. 한일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쏟아낸 댓글들이 하나같이 유치찬란한 주장들인데 여기에 우르르 몰려와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주장의 이유들이 모두 황당한 폭력 축구인이 동네 축구인이라는 표현들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반드시 일본을 이기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축구화를 무릎이나 가슴으로 쳐들고 태클한다. 하나같이 이런 수준들이라서 소개하기 민망할 정도로 밑바닥 표현들 뿐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흥분할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일본인들은 튀니지를 반드시 4대0 대승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기린컵 친선대회 결승전에서 튀니지에게 0대3으로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경기력에서는 앞섰지만 페널티킥 한 방에 우왕좌왕하면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튀니지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하는 최정예 멤버로 한국과 상대했는데 0대4의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상대로는 다시 한번 더 대승해주겠다라고 입국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튀니지에 반드시 대승해야 합니다. 심적 부담이 큰 튀니지전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 17일 베트남을 상대하게 됩니다. 일본은 베트남을 상대하는 한국을 조롱하고 패배하기를 바라는 기사들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감독이었던 트루시에가 반드시 이겨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감독을 한 트루시에가 이끄는 베트남이 저도 이상할 것 없는 경기에서 강력하게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10일 중국에 0대2로 패배를 했고 13일 열린 우즈벡과의 경기에서도 0대2로 무너졌습니다. 베트남은 피파 랭킹 95위이고 중국은 82, 우즈벡은 75위입니다. 특히 우즈벡과의 경기에서는 베트남의 점유율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쉽게 공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수준의 베트남과 친선 경기를 하는 한국이 창피한 경기 결과가 나오기를 많은 일본인들이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트남의 트루시에 감독이 한국의 수준이 훨씬 높다. 우리 선수들의 수준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베트남 선수들이 강력한 수비를 하면서 역습을 통해 득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는 한국축구협회의 초청이 아니라 베트남의 요청에 의해 치러지는 것입니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재비를 전부 베트남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베트남 축구협회는 엄청난 TV 중계권료로 큰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베트남에서 수많은 취재진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손흥민과 베트남 선수들과의 충돌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과 몸싸움만 해도 큰 인기를 끌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역습에 성공해서 한 골이라도 넣게 되면 졸지의 스타가 되고 TV 출연과 광고 제의가 밀려올 상황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두 일본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에 관련된 많은 소식이 일본에 자세히 보도되면서 혐한 분위기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우영이 한국축구협회 공식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후 선수촌 식당에서 한국과 일본 선수들만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영은 우리는 금메달을 앞에 놓고 밥을 먹었는데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우영의 이 발언은 일본에서 크게 보도가 되면서 금메달을 감추는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 후에 압구정 클럽에서 춤을 추고 놀았고 많은 클럽 손님들이 축하를 하는 추태를 보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종훈, 황재원 등 일부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자축하면서 클럽을 방문했고 이 사실이 한국 언론에 큰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13일 경기 이전에는 손흥민이 불쌍하다라며 클리스만 감독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브라이튼의 미토마 카오루를 대표팀 소집을 해놓고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고 휴식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비난 내용은 일본 감독은 부상 중인 미토마를 쉬게 했는데 승리가 필요한 클리스만은 손흥민을 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혐한에 관한 기사는 항상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시콜콜한 사건들이 모두 혐한 기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찌질하고 할 짓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뒷담화에 중독된 집단입니다. 베트남을 상대로 그냥 가볍게 대승해주고 튀니지가 일본을 상대로 다시 3대0 승리를 하기를 바랍니다.